새벽 명문대 앞 작은 카페. 그녀의 커피는 사람의 마음까지 데워주곤 했다. 36시간 수술 끝이었어요. 기운 내세요. 이건 제 비밀 레시피예요. 그러나 두 사람의 인연 뒤에는 20년 전부터 이어져 온 비밀이 있었다. 김술래. 그 이름은 그녀의 삶을 바꾼 여인의 이름이었다. 얼마면 우리 아들과 헤어질 수 있죠? 저는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해요. 작은 목걸이 하나가 묻혀있던 진실을 끌어올렸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모든 진심은 언젠가 전해진다.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다. 커피향에 실린 사랑과 용서, 그리고 운명. 카페 술래 그 향기를 느껴보세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거리에 지은의 발걸음 소리만 메아리쳤습니다. 명문대 정문 앞 작은 카페 브루잉스의 문을 열자 어제 남은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25살 지은에게 이 카페는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죠. 여기는 그녀의 꿈이 숨쉬는 공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를 만들어보자. 지은은 혼잣말을 하며 에스프레소 머신을 예열했어요.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원두를 골라내고 그라인더를 조절하고 탬핑 압력을 확인하는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죠. 벌써 3년째였습니다. 이 카페에서 일한 지 말이에요. 처음엔 학비를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였지만 이제는 그녀의 전부가 되어버렸죠. 교수님들은 지은이 내린 커피가 아니면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학생들은 시험 기간만 되면 지은 언니 특제 브레인 부스터를 찾았습니다. 김 교수님은 산미가 적은 브라질 원두에 우유 거품을 조금만. 이 교수님은 케냐 AA를 진하게 설탕 없이. 지은은 단골 손님들의 취향을 모두 외우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만 봐도 오늘 어떤 커피가 필요한지 알 수 있었죠. 이런 섬세함은 할머니에게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순간 할머니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우리 지은아, 따뜻한 차 한 잔이 사람 마음을 어루만진단다. 정성을 담아 우려내면 그 마음이 전해지는 법이야. 할머니 술래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릴 적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후 할머니가 지은의 전부였어요. 할머니는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시면서도 손녀를 위해 늘 따뜻한 차를 끓여주셨습니다. 생강차, 대추차, 오미자차. 그 따뜻함이 지금도 지은의 가슴속에 살아있었어요. 할머니, 오늘도 잘 계시죠? 지은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는 이제 치매가 심해져서 손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매달 나가는 요양원비가 버거웠지만 지은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죠. 할머니가 자신에게 해준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침 8시가 되자 카페가 붐비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채였죠.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쿵. 남자가 카운터 앞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지은이 재빨리 달려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아, 죄송합니다. 36시간 연속 수술이었는데 남자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지은의 마음이 순간 움츠러들었습니다. 저 지친 얼굴이 할머니를 돌보던 의사 선생님들과 겹쳐 보였거든요. 잠시만 앉아 계세요. 지은은 남자를 의자에 앉히고 곧바로 특별한 블렌드를 준비했어요. 콜롬비아 원두에 약간의 로부스타를 섞고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계피가루를 아주 조금 넣었습니다. 우유는 65도로 정확히 데워서 부드럽게 부었죠. 드셔보세요.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될 거예요. 남자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자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놀라운데요?
커피인데 뭔가 다른 맛이. 비밀 레시피예요. 지은이 살짝 웃었어요. 의사 선생님이시죠?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박민호입니다. 흉부외과 펠로우예요. 민호가 명함을 건넸어요. 36살, 대학병원 의사. 지은보다 11살이나 많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지친 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김지은이에요. 여기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어요. 이런 커피는 처음이에요.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민호의 말에 지은의 가슴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따뜻함이 전해진다는 것. 마음을 어루만진다는 것.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들으니 정말 기뻐요. 그날 이후로 민호는 매일 카페를 찾았어요. 때로는 수술 전에, 때로는 당직 후에. 지은은 그의 컨디션에 맞춰 매번 다른 블렌드를 만들어 주었죠. 오늘은 수술이 있으시네요. 집중력이 필요하실 테니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로 준비할게요. 어떻게 알았어요? 손이 조금 떨리시잖아요. 긴장하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민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렇게 자신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지은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냥 커피를 좋아할 뿐이에요. 지은이 수줍게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민호와 함께하는 이 짧은 시간들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행복 뒤에는 늘 현실이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지은이 향한 곳은 좁은 고시원이었어요. 한 평 남짓한 공간에 간신히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이 놓여 있었죠. 벽에는 커피 관련 자격증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바리스타 1급, 로스팅 마스터, 커피 품질 관리사. 모두 독학으로 딴 것들이었어요. 언젠가는 내 카페를 열 거야. 지은은 벽에 붙인 카페 설계도를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하지만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고 할머니 요양원비는 계속 나가야 했죠. 꿈은 멀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민호를 만난 후로 하루하루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으니까요. 그가 건네는 따뜻한 인사와 미소가 지은에게는 최고의 위로였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지은 씨. 네, 기다릴게요. 두 사람 사이에 조금씩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무도 그 마음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죠. 지은은 카페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야. 따뜻한 마음은 정말 전해지는구나.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이 만남이 얼마나 큰 폭풍을 몰고 올지. 그리고 할머니와 민호의 어머니 사이에 숨겨진 인연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밤하늘의 별이 반짝였습니다. 운명의 톱니던 바퀴가 조용히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벚꽃이 흩날리던 4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민호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지은의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었어요. 석 달 동안 매일 만났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죠. 민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거든요. 지은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 수술실에서도 침착한 그가 이렇게 긴장한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네, 마침 손님도 없네요. 지은이 앞치마를 벗으며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성향이 카페 안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사실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민호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지은은 놓치지 않았어요. 지은 씨를 처음 만난 날, 저는 정말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마신 커피 한 잔이 제 삶을 바꿔놓았죠. 아니, 정확히는 그 커피를 만든 사람이. 민호가 지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와 사귀어 주시겠어요?
순간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가슴속에서 뭔가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두 사람의 손이 조심스럽게 맞잡혔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그날 이후 둘의 관계는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민호는 수술이 없는 날이면 지은에게 라떼아트를 배웠어요. 처음엔 우유 거품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했지만 지은은 끈기 있게 가르쳤죠. 손목을 이렇게 살짝 돌리면서 네, 그렇게요. 와 하트 모양이 나왔어요. 민호가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36살 의사의 이런 순수한 모습에 지은은 더욱 사랑에 빠졌어요. 커피 한 잔에도 이렇게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군요. 이제야 알겠어요. 왜 지은 씨 커피가 특별한지.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민호 씨가 환자를 대하는 것처럼요. 민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우리 일이 비슷한 면이 있어요. 사람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일.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목소리가 떨렸지만 지은은 계속했어요. 민호에게는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거든요. 할머니가 병원 간병인으로 일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늘 고생하셨지만 한 번도 힘든 내색을 안 하셨죠. 그런 할머니가 이제는 치매로 요양원에 계세요. 민호가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들었겠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민호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전직 판사셨어요. 지금은 법대 교수로 일하시죠. 박현숙 교수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에요. 제가 의사가 된 것도 반은 어머니 뜻이었죠. 솔직히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도 어머니가 계셔서 좋겠어요. 지은의 말에 민호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5월이 되자 지은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커피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죠. 평생 커피와 함께 살아온 그녀에게는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설마 약국에서 산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지은의 손이 떨렸어요. 2줄. 양성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민호와 사귄 지 겨우 1달. 너무 이른 건 아닐까? 그의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은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불안한 눈빛. 하지만 배에 손을 올리자 작은 생명에 대한 사랑이 피어올랐어요. 괜찮아. 우리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카페를 접어야 할 것 같구나. 사장님의 얼굴은 초췌했어요. 투자 실패로 큰 빚을 졌다는 것이었죠. 이번 달 말까지만 영업하고 문을 닫을 예정이야. 정말 미안해. 지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 그것은 생계가 막막해진다는 뜻이었어요. 할머니 요양원비, 고시원 월세, 그리고 이제는 아기까지. 알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간신히 대답하고 카페를 나온 지은은 길거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아직 민호에게 임신 사실도 말하지 못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날 저녁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순례 어르신 보호자시죠? 어르신이 남기신 서류를 정리하다가 발견한 게 있어서요. 요양원에서 받은 서류 뭉치를 보고 지은은 충격에 빠졌어요.
할머니가 숨겨둔 빈 문서들이었습니다. 의료비 대출, 그리고 다른 간병인들을 위한 보증 채무까지. 총액은 8천만 원이 넘었어요. 할머니 왜 이런 걸?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남을 도우며 사셨어요. 하지만 그 선한 마음이 이런 빚더미를 남긴 것이었죠.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민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아야 했어요. 임신도 실직도 그리고 이 엄청난 빚도. 여보세요? 민호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안 좋은데.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요. 전화를 끊고 지은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이 눈앞에 서 있었죠. 하지만 지은은 몰랐어요. 진짜 폭풍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민호의 어머니 현숙과 할머니 순례 사이에 숨겨진 20년 전의 인연이 곧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지은은 카페 구석 자리에서 민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 쥔 서류 뭉치가 천근처럼 무거웠죠. 임신 테스트기 결과지, 카페 폐업 통지서 그리고 할머니의 빈 문서들. 민호가 우산을 털며 들어왔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어요. 지은 씨 무슨 일이에요? 많이 급한가 봐요. 민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의 입술이 떨렸어요.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민호 씨, 저 임신했어요.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놀란 표정은 금세 따뜻한 미소로 바뀌었죠. 정말요? 우리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민호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하고 단단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우리 결혼해요, 지은 씨.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카페가 이번 달 말에 문을 닫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남기신 빚이 8천만 원이 넘어요.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은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괜찮아요. 함께 해결해요. 돈은 제가 있잖아요. 하지만 민호 씨 어머니는 어머니께도 곧 말씀드릴게요. 처음엔 놀라시겠지만 분명 이해해 주실 거예요. 민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지은은 조금 안심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 현숙의 연구실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교수님, 의뢰하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립탐정의 목소리였어요. 현숙은 아들이 최근 자주 만나는 여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조사를 의뢰했던 것이었죠. 김지은, 25세, 대학 중퇴, 현재 카페 바리스타로 근무 중입니다. 조부모는 이미 사망, 부모도 어릴 때 사고사. 할머니 김순례 씨가 키웠는데 현재 요양원에 계십니다. 김순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현숙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어요. 2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그때 현숙은 35살의 젊은 판사였어요. 의료사고 소송을 담당했죠. 원고는 간병인 김순례. 그녀는 돌보던 환자가 의료진 과실로 사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재판은 석 달간 이어졌어요. 증거가 부족했고 병원 측 변호인단은 너무 강력했죠. 현숙은 법리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판결 후 순례가 현숙을 찾아왔어요. 판사님, 고생 많으셨어요. 원망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어요.
판사님도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직접 만든 차예요. 술래가 건넨 차 봉지와 편지. 현숙은 그날 밤 그 차를 마시며 펑펑 울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판사님도 사람이시잖아요. 법이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판사님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 일 이후 현숙은 판사를 그만뒀습니다. 더는 사람을 재판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교수가 되었죠. 그 할머니의 손녀라니. 현숙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죄책감과 부채의식이 뒤엉켰어요. 하지만 동시에 경계심도 생겼죠. 혹시 그 아이가 의도적으로 민호에게 접근한 건 아닐까? 더 자세히 조사해 주세요. 며칠 후 카페 브루잉스의 마지막 영업일이었습니다. 지은은 아침부터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아쉬워하며 작별 인사를 건넸죠. 그때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매. 박현숙이었어요. 김지은 씨죠? 차가운 목소리에 지은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 아들과 사귀고 있다고 들었어요. 현숙이 지은을 위아래로 후져봤어요. 그 시선이 너무 차가워서 지은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얼마예요? 네? 얼마면 우리 아들과 헤어질 수 있죠? 할머니 빚이 8천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민호 씨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이죠? 36 의사와 25 카페 알바생.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현숙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카로웠어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는 민호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리고 저는 임신했어요. 현숙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계획적이었군요. 그 순간 지은의 목에 걸린 펜던트가 현숙의 눈에 들어왔어요. 작은 은색 나뭇잎 모양. 순간 현숙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목걸이.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 평생 간직하던 거라고. 현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목걸이는 20년 전 법정에서 술래가 착용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재판 내내 술래가 만지작거리던 그녀의 유일한 액세서리였죠. 이 아이가 정말 그분의 손녀란 말인가. 현숙의 마음속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20년간 가슴에 묻어둔 죄책감이 되살아났어요. 하지만 그 감정을 숨기고 더욱 차갑게 말했습니다. 1억을 줄게요. 아이는 지우고 민호와 헤어져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민호 씨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저희의 축복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현숙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죄책감 때문일까? 아니면 두려움 때문일까?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어머님도 언젠가는 저를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 말에 현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술래가 20년 전 편지에 쓴 말과 너무도 닮아 있었거든요. 현숙은 아무 말 없이 카페를 나갔어요. 빗속을 걸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운명의 톱니단 바퀴가 본격적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현숙은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20년간 보관해온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술래가 남긴 편지와 차 봉지가 그대로 있었죠. 종이는 누렇게 변했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판사님께
저는 판사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공정하게 판단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판사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법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차를 마시며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길 바라요. 마이너스 김술래 올림. 현숙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편지가 젖어들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은인의 손녀에게. 그때 문이 열리고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왜 지은이를 모욕하신 거예요? 너는 그 여자에 대해 뭘 알고 있니? 전부 알아요. 할머니 손에서 자란 것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하지만 그게 뭐가 문제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어머니께 이렇게 대든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은이가 임신했어요. 저희 아이를 가졌다고요. 전 그녀와 결혼할 거예요. 현숙이 편지를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읽어봐라. 민호가 편지를 읽는 동안 현숙은 20년 전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재판 이야기, 술래의 따뜻함, 그리고 자신의 죄책감까지. 그 할머니가 지은이의 할머니였다니. 민호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난 그분께 큰 빚을 졌어. 그런데 오늘 그 손녀를 모독했지. 돈으로 매수하려 했어. 현숙의 어깨가 떨렸어요. 민호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은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할머니를 닮았나 봐요. 다음 날 아침, 현숙은 사립탐정의 추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술래의 빚 8천만 원에 대한 상세 내역이었어요. 김술래 씨의 빚은 모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간병인 동료의 자녀 수술비, 형편이 어려운 환자의 치료비, 노숙자, 쉼터 후원금. 본인은 평생 검소하게 사셨는데 남을 돕는 데는 아끼지 않으셨네요. 현숙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술래는 끝까지 천사였던 것이었어요. 지은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에서 번 돈의 대부분을 할머니 요양원비에 쓰고 본인은 고시원에서 생활했어요. 그러면서도 단골 노숙자에게는 무료로 커피를 제공했고요. 현숙은 결심했습니다. 지은을 직접 찾아가야겠다고. 고시원 앞에서 지은을 기다리던 현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손녀가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니. 한 평도 안 되는 방에서 나온 지은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수척해 보였죠. 어머님. 지은이 놀란 눈으로 현숙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현숙이 무릎을 꿇었어요. 지은이 깜짝 놀라 부축했지만 현숙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 할머니께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전 지금까지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은인의 손녀를 내가. 현숙이 흐느꼈습니다. 지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저는 괜찮아요. 아니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지은이 현숙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지은이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술래의 일기였어요. 오늘 그 판사님을 만났다. 참 선한 눈을 가진 분이었다. 틀림없이 좋은 어머니가 될 거다. 언젠가 우리 지은이도 저런 훌륭한 분을 만났으면 좋겠다. 현숙의 가슴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20년간 묶여있던 매듭이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할머니는 어머님을 좋은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전 정말 민호 씨를 사랑해요. 지은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돈이 목적이었다면 처음부터 민호 씨 직업을 알고 접근했겠죠. 하지만 전 3개월이 지나서야 그가 의사인 걸 알았어요. 저한테는 그저 따뜻한 커피를 좋아하는 손님이었거든요.
현숙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이 우리 민호를 사랑해줘서. 그날 저녁 현숙은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해 순례의 채무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놀랍게도 빚의 절반은 불법 추심이었고 나머지도 크게 줄일 수 있었어요. 제가 다 갚겠습니다. 아니, 갚게 해주세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예요. 현숙은 병원 이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병원 1층에 카페를 열고 싶습니다. 운영자는 제 며느리가 될 사람이에요. 며느리요? 민호가 결혼한다는 소식은 처음 듣네요. 곧 발표할 거예요. 그녀는 최고의 바리스타입니다. 환자와 의료진을 위한 힐링 카페를 만들고 싶어요. 일주일 후 민호와 질은, 현숙이 함께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카페 순례의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할머니 이름을 따서 순례라고 하면 어떨까요? 지은의 제안에 현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해요. 그분의 정신을 이어받는 공간이 되겠네요. 민호가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배가 조금 나오기 시작한 지은의 배를 현숙이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손주야, 건강하게만 자라렴. 순간 지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손주라는 말에 가족이 된 실감이 났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아니야. 내가 더 감사하지. 너희가 나를 용서해줘서.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10월의 어느 날, 대학병원 1층에 새로운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카페 순례라는 간판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지은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어요. 만삭의 배가 불러 있었지만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첫 손님은 현숙이었어요. 그녀는 카페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순례 여사님이 좋아하셨을 거예요. 벽면에는 할머니 순례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 아래에는 할머니가 생전에 쓰던 찻잔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지은이 특별히 준비한 차를 내왔어요. 할머니의 레시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순례 블렌드였습니다. 이건 그때 그 차 맛이. 현숙의 눈이 붉어졌어요. 20년 전 순례가 건넸던 그 차의 향이 났거든요. 오픈 첫날부터 카페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지은이 그들의 컨디션에 맞춰 만들어주는 맞춤형 커피에 감동했어요. 환자 가족들은 따뜻한 위로를 받았죠. 간호사님, 밤샘 근무셨죠? 피로 회복에 좋은 블렌드 준비했어요. 교수님, 오늘 큰 수술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집중력 향상 블렌드 드릴게요. 지은의 세심한 배려에 모두가 미소 지었습니다. 12월의 어느 눈 오는 날, 지은은 진통을 시작했어요. 민호가 당황하며 지은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병원 가야 해요. 잠깐만. 어머님께 연락해 주세요. 현숙은 강의 중이었지만 모든 걸 제쳐두고 달려왔어요. 분만실 앞에서 민호와 함께 초조하게 기다렸죠. 우왕.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와 알려주었어요. 건강한 딸이에요. 산모도 아기도 모두 건강합니다. 현숙과 민호가 서로를 껴안았어요.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지은은 품에 안긴 아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죠. 서연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할머니 이름에서 한 글자 따서요.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현숙이 조심스럽게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순간 그녀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아이에게는 순례의 피가 흐르고 있었으니까요.